난 이제 독일로 못 갈 것 같아. 한국에서 계속 살아야겠어. 한국을 방문한 독일 여성의 절규에 찬 목소리. 도대체 이 여성은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감동TV. 구독, 좋아요, 댓글은 감동TV에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에 살고 있는 마리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생물학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학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할 일이 생겨 생애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제가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이후 한국에서 보냈던 휴가와 관련된 건데요. 먼저 한국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한국분들 중 독일에 대해서 꽤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독일 자동차도 많이 가지고 다니시고 독일 제품들을 신뢰의 이미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제가 독일의 실상을 말씀드리면 다들 놀라실 것 같거든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독일 이미지가 와장창 깨질 텐데 미리 사과드릴게요. 제가 학회 참석 이후 독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휴가를 보내기로 한 건 친구 때문이에요. 제 친한 친구가 1년 전 한국의 대학 교수로 임용이 되어 한국에 와 있는데 그 친구와 함께 시간을 길게 보내고 싶었거든요. 저희는 서울의 명소뿐만 아니라 강원도까지 방문해서 즐겨보기로 했습니다. 제 친구도 한국에 와서 적응하기 바빠 유명한 곳들은 좀 가봤지만 서울 밖을 벗어나 본 적은 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둘 다 굉장히 들뜬 상태였어요. 저는 따로 숙소를 잡지 않고 친구의 서울 집에 머무르며 서울 관광을 하기로 했는데요. 친구의 집에서 보낸 첫날부터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 대해서는 SNS나 뉴스들을 통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첫 여행인지라 이것저것 나름 찾아봤거든요. 가보고 싶은 맛집과 명소들을 고르며 한국 여행을 해본 독일인들의 후기를 많이 보고 한국에 와서 내가 특별히 놀랄 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경험해본 한국은 제 생각과 완전 달랐습니다. 이게 일상이라면 한국인들의 일상은 완전 소설이나 마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요.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놀랐는지 궁금하시죠? 친구를 만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마트 구경이었어요. 시식도 야무지게 받아먹고 먹어보고 싶었던 한국의 과자도 담고 신나게 장을 봤죠.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친구가 빼놓고 못 산 물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강원도에 가서 좀 많이 걸을 예정이니 두툼한 양말을 사려고 했는데 깜빡했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럼 지금 다시 갔다 오자고 했는데 친구가 웃으면서 그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게 놀라운 걸 보여주겠다고 했죠. 지금 택배 주문을 하면 다음날 아침에 집 앞에 놓여 있을 거라는 거예요. 친구가 외국 생활이 힘들어 실성한 줄 알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냥 지금 다시 갔다 오자고 했는데 친구는 그냥 집으로 가버리더라고요. 뭐 양말이야 필수품은 아니니까 없어도 관광에 지장은 없을 테고 어차피 강원도 가는 길에 사면 되는 것이기에 괜찮을 거라 생각해서 저도 그냥 알겠다 하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제가 쉬고 있는데 친구가 제 눈앞에 휴대폰을 들이대더군요. 양말 디자인을 고르라고요. 어차피 주문해봤자 오지도 않을 건데 양말이 거기서 거기지 하고 대충 골랐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친구가 눈을 뜨자마자 현관문을 열고 나가더라고요. 아침부터 운동을 가나 했는데 택배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귀신이 놓고 간 것 아닐까 생각도 들었는데 친구가 문자를 보여주더라고요. 택배기사님이 배송 완료가 되었다고 사진까지 첨부해서 보내준 문자에 귀신이 장난하나 했어요. 친구 말로는 새벽 배송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미쳤네 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이렇게 새벽 배송으로 물건을 받을 수도 있다니 말입니다. 그냥 일반 택배도 제작이 오래 걸리지 않으면 발송부터 수량까지 길어봤자 하루 이틀 이내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이나 독일에서는 꿈에서도 못 볼 일입니다. 독일에서 택배 자체는 34일 이상은 기다리는 게 기본입니다. 1주 후, 2주 후 배송도 흔하고요.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사 갈 때 제가 침대를 주문했었는데 4주 후에 받았죠. 그런데 택배 기사분이 다음날 아침에 배송을 해주시고 확인하기 위한 문자를 보내주시다니. 독일에서는 택배를 알 수 없는 집에 맡겨놓는다든가 우리 집까지 올라오기 싫어 다른 곳에 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 한국처럼 집 앞에 택배를 놔두는 것도 잘 볼 수 없죠.
한국처럼 택배를 집 앞에 두고 간다면 아마 누군가가 남의 집 문 앞 택배를 다 털어갈걸요. 그리고 독일 택배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받는 게 원칙이거든요. 우편함에 말이라고 쓰여져 있으면 말이에게 배달을 하는 형식이죠. 그러니까 제가 집에 있는데 저희 집에 아버지 이름이 우편함에 쓰여 있으면 저는 택배를 받을 수 없어요. 집에 없다면 어떻게 하냐면요. 종이를 우편함에 남겨둡니다. 그 종이를 들고 지정된 우체국에 가서 신분증과 종이를 내고 택배를 수령할 수 있죠. 바빠서 하루 이틀 정도 지나서 가면 제 택배를 어디다 뒀는지 찾지 못해 없다고 우기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요. 그런데 제 택배를 이웃에게 맡겨놓는 게 제일 미칠 노릇입니다. 이웃과 생활 패턴이 맞지 않는 경우는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이웃이 제 택배를 받아주면 괜찮은 편이죠. 바로 옆집이 제 택배를 안 받아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이웃에게 전달하였음이라고 종이에 쓰여져 있고 인터넷으로 조회해보면 수령인의 이름이 뜨는데 우리가 이웃 이름을 다 알고 살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상상하시는 대로 벨을 일일이 눌러보며 택배를 찾아야 합니다. 아니면 건물 게시판에 쪽지를 붙이죠. 저도 예전 집이 4층이었는데요. 제가 집에 있었는데도 기사님이 4층까지 올라오기 싫으셨는지 2층에 있는 이웃의 택배를 맡기고 이웃에게 전달하였음이라는 종이를 남기고 갔죠. 이쯤 되면 택배기사님께 연락하면 되지 싶으시죠? 그런데 택배기사님의 이름과 연락처는 오픈이 안 됩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이죠. 개인정보 보호는 중요하기 때문이죠. 저도 물건만 잘 온다면 기사님 연락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독일 택배기사님은 귀찮아서 벨을 눌러보지 않는 건 일상이고 이웃에 맡기거나 귀찮으면 그냥 반송 처리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택배회사에 전화해서 항의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도중 끊거나 판매자에게 이야기하라며 회피를 하죠. 한국 분들은 아니 독일 사람들은 택배 시스템에 불만이 없나 싶으시죠? 태어나서 지금껏 원래 그런 나라에 살았던 저는 다들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불만이 생기는데 비교 대상이 없었으니까요. 제 친구 말로는 한국 생활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며 독일 돌아가면 답답해서 못 살 것 같아라고 했는데 만족도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한국의 택배와 배달 서비스라고 합니다. 매번 시키는 택배와 매일매일 늦은 저녁에도 새벽에도 24시간 오는 배달 서비스 때문에라도 한국에 그냥 머물러야 할 것 같다고 해요. 빠른 택배 서비스를 로켓 배송이라는 명칭으로도 부른다고 합니다.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이름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네요. 그런데 택배는 한국의 편리함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친구와 서울을 돌아다니며 정말 적응이 안 됐던 게 밤에도 어딜 가나 환하게 밝은 모습이었어요. 그것도 번화가가 아닌 주택가가요. 지금 계절의 베를린은 오후 34시만 되어도 어둑해지거든요. 그리고 서울보다 가로등이 적어서 길도 굉장히 어둡고요. 여자 혼자 밤에 걸어다니는 건 위험해서 절대 추천하지 않죠.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들이 접근해서 큰일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친구가 저녁밥을 과식했더니 소화가 안 된다며 근처 공원을 가서 좀 뛰자는 게 아니겠어요? 딴칼에 거절했어요. 밤 10시에 무슨 조깅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했죠. 독일에서는 오후라도 어두컴컴해서 무서워서 꿈도 못 꾸거든요. 그런데 친구가 한국은 안전하다고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친구 등살에 모시겨 나가보았다가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뒤에 작은 공원인데 가로등이 많이 설치되어 환한 건 물론 사람들이 아주 평온한 표정으로 강아지 산책을 시키거나 벤치에 앉아서 이웃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여성 혼자 이어폰을 끼고 조깅을 하는 모습, 유모차를 밀며 부부가 밤 산책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아이들과 함께 나와 조깅을 하거나 줄넘기를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보고는 정말 놀랐습니다. 주변에 마약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며 한국이 안전한 나라다. 밤에 돌아다녀도 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봤지만 관광명소에 가는 관광객 한정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살고 있는 평범한 동네도 치안이 좋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사실 유럽에서 독일은 아주 치안이 나쁜 편은 아닌 나라입니다. 유럽 중에서는 그래도 독일이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나름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과 비교하니 비교 대상 자체가 될 수 없을 정도네요.
저는 안전한 공원에서 친구와 함께 가볍게 뛰며 한국의 밤 공기를 즐겼는데요. 밤에 이렇게 평화롭다는 것이 도무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신선한 밤거리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정말 안전한 나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의 평온한 일상 한켠을 엿보니 독일에서의 생활은 너무 불편하고 위험한 면이 많다고 느껴졌죠. 그리고 다시 우중충한 독일로 돌아가기 전에 밝고 빛나는 도시 서울을 좀 더 즐겨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일주일가량 친구와 함께 둘러본 서울은 몹시 흥미롭고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많이들 가는 관광지도 갔었지만 친구가 근무하는 대학에도 놀러가서 식당에서 밥도 먹었는데요. 이 학교 학생 식당의 밥이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한국 학생들은 정말 축복받았어요. 사실 독일 음식은 별로 맛이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독일 음식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없으시죠? 소시지와 맥주 정도가 떠오르실 거예요. 한국에 와서 보니 새삼 더 비교가 되어서 정말 독일 음식에 대해 말할 게 없네요. 독일의 일상적인 식사는 그냥 호밀빵을 썰어 햄과 슬라이즈 치즈를 끼워 먹는 정도입니다. 대학생 때 학교 식당에서는 소시지를 요리한 커리부어스트에 감자튀김이나 감자 샐러드를 주로 먹었네요. 간식으로는 파프리카나 당근 오이를 썰어서 소스를 찍어 먹어요. 저만 이런 게 아니라 독일인의 일상적인 식사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한국 음식은 독일인인 제가 느끼기에는 마치 무지개빛 같았습니다. 조리법이 다양해서 다 먹어보려면 몇십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경복궁 근처에 갔다가 먹어본 삼계탕은 제 인생 음식으로 등극했죠. 따뜻하고 고소해서 한 그릇을 싹싹 다 긁어 먹었어요. 전혀 느끼하지 않고 냄새도 안 나고 닭고기 특유의 질감을 잘 살린 좋은 풍미가 가득한 요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삼계탕도 뭘 넣고 끓이느냐에 따라 종류가 여러 가지라면서요. 한국인들은 어쩜 이렇게 천재적일까요? 여행을 하고 보니 저도 친구 따라 이곳 한국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네요. 조만간 한국에 또 놀러라도 와야 할 것 같아요. 벌써 독일에 오니 답답한 것이 한국 생각이 간절해졌거든요. 마리님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곳 한국의 택배 서비스에 크게 매료되셨군요. 저희도 사랑하는 시스템입니다. 오늘 급하게 시키면 새벽에 배송되는 서비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자랑할 만합니다. 한국인의 특성이 잘 보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가 이렇게까지 되다니 정말 대단해요. 다음에 오시면 더 좋은 곳이 많이 있으니 꼭 많은 걸 둘러보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감동TV였습니다.